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감사드릴 것들이 참 많아서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100명 중 300명 중 단 1%, 단 3명의 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 숫자로서의 1%가 아니라 능력의 1%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지금 개혁신당은 10%가 넘는 지지율로 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멀지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갈 겁니다. 15%, 20%, 30%의 고지를 향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당에 가지 않고 개혁신당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설명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왜 개혁신당이야? 왜 이준석이야? 라는 말에 끊임없이 대답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지난 과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단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저항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 것은 오직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이 지금껏 보여주었던 저항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응원해온 것은 이준석을 넘어 개혁신당을 넘어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래된 옛 것들에 당당하게 맞서는 기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준석을 쳐내겠다는 공격이 모든 곳에서 들어옵니다. 두려운가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이준석을 내치더니 이제는 다음 권력인 줄 착각하는 세력이 이준석을 제명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갈 물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했던 말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기득권과 함께 맞서 싸우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6월 3일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여러분의 힘으로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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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이준석 후보 더 큰 에너지를 얻어서 끝까지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참 민주당이 재밌는 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살다 보면은 정치하다가 제가 얼마나 유명해지려고 이제 국회의원 제명까지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인가요? 예, 강원도인가 가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자신의 불찰이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왜곡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범죄 일람표라고 하는 문서 많이들 보셨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데 저는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싹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며칠간 드러난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어제 갑자기 그 유시민 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전 타이틀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사실 소탈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급장 떼고 붙자,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살아오셨던 방식이고 정치를 이끌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 재단의 전직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머릿속까지 학벌주의와 계급주의에 찌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후보님 얘기지만은 김문수 후보님이 오히려 노무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직히 제가 김문수 후보님 얘기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에 대해 가지고 장인어른이 좌익 활동을 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에게 내 아이를,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 낳아서 잘나 기르고 살고 있다, 그 말이 노무현 대통령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위선과 거짓에 쌓인 민주진보 세력이 지금 본인들이 독재에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준석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에 더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언론 보도 지침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이준석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보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언론사 기자 9명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허위인지를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며칠만 버티면 본인들이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입으로도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순화시켜도 제가 사과해야 될 정도의 그 발언, 누구 발언입니까? 저는 제가 일부러 특정하지 않고 제가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기준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럴 때는 표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는 위선의 가면 쓴 세력이 아니라 정말 국제적인 기준과 통용되는 새로운 그런 문화를 가진 세대에게
대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그들의 추악한 가면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선언한 것처럼 앞으로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위선 가득 찬 저 세력과 싸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저 세력의 위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뒤에 지금 외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국민연금 야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을 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야합해서 자신들의 돈을 5천만 원씩 더 걷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환호하는 분들, 저는 저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설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선의 탈을 쓴 진보 진영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젊은 세대와 함께 하십시오. 항상 진보 진영에서 민주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위선의 가면을 쓸 때 그들은 사탕 발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뭡니까? 절대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웃으면서 사탕 줄게 하면은 따라가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돈을 준다, 무슨 혜택을 준다, 지역 화폐를 준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우선 안 돼요 아저씨 안 속아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준석 심지어 아이에게 사탕을 주겠다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그 사탕이라도 사오기라도 하지, 이 사람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선심내 쓰려고 하는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TV 토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위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AI에 100조를 쏟겠다. 얼마나 위선적인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본인이 무슨 최첨단 산업에 이해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00조 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봐달라.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대충 제대로 답을 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0조 원이면은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4인 가족이면 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쓰인다면은 어디에 쓰일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정책 토론에서 저를 억누르려고 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질문만 하면은 극단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질문만 하면은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자꾸 저에게 본인이 윗사람인 양 훈계를 하려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더 적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위부대로 앞세웠던 사람들을 나중엔 팽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에 저는 저분들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절대 이재명 후보와 같은 포퓰리스트를 위해서 활동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6개월 동안의 내란 국면이라고 하는 것, 계엄 국면을 수습한다는 것은 우리가 45년 만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엄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물러나야 하고, 한마디로 지금 포퓰리즘에 휩싸여서 돈을 쓰겠다는 세력, 이 세력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열화시켜서 30년 만에 IMF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환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IMF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각자 경험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저에게 IMF가 가져둔 여파는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더라도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가 일자리를 그만두셔서 용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 있던 맥도날드에 갔을 때 그때 IMF 특별 메뉴로 500원짜리 햄버거 이런 거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는데도 친구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IMF라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 간곡히 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란 국면을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제 궤도에 올려하는 시점에 그 대안으로 환란을 획책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국민들 앞에 서서 겸손해야 하는 지점은 국민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국민 여러분이 내신 혈세를 쓸 때는 엄숙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지난 TV 토론에서 제가 도대체 2,791만 원씩 과일을 누가 드셨냐, 혹시 댁에 코끼리 한 마리 키우시냐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는 웃고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데 일개 경기도지사가 쓸 수 있는 법인카드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재량 자금은 몇천 배 몇만 배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손가락질 하나로 기업의 자금 지원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한 기업을 말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는 특히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인데 본사를 마음대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공적 지분이 높다는 이유로 본사를 들어다가 옮기겠다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손에만 쥐기만 하면은 그것을 무조건 활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입법 권력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 권력이 돌아갔더니만은 탄핵을 남발해서 전부 다 그 탄핵의 결과가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은 명백한 내란에 의한 탄핵이 불가피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줄탄핵했지만은 결국은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그 목적, 그것이 주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의 우화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진짜 엄마는 절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앞에 있는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입법 권력을 갖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을 줄탄핵으로 정지시켜도 좋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안위나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혹시 동의 안 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방탄하고 그리고 또 줄타력하는 거 찬성하시면 환호해 주세요. 예, 저분들도 환호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감히 그것까지는 동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삼권 분립입니다. 민주주의의 특성상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바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독재의 기도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지금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번에 계엄 사태의 끝에 정말 괴물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번 사전투표 많은 무리들이 참석해 주셨지만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평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만약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있다면 본인의 주소지로 가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 조국 대한민국을 저는 사랑합니다. 제 조국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노원구 상계동에서 시작한 어느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이 아이에게 교육만 열심히 물려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더 사회의 중심부로 조금씩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상대 진영에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어도 좋다, 가재 붕어 개구리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치는 여러분에게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도록 만족하라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든 죄 안 짓고 정정당당하게 살면은 누구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더 높은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정치다. 동의하십니까? 예, 뒤에 계신 분들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는 삶에 동의하시면 환호해 주십시오. 예, 환호하고 계시군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길.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법률가 출신들 뽑아놨더니만은 서로 감옥 보내려고 하고 서로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정치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논리와 이성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이 의석이 3개밖에 안 돼가지고 못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의석이 0석인데도 그걸 해냈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왜냐? 젊은 정치인은 30년, 40년 뒤에도 살아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약속합니다. 저는 미래 세대의 돈을 뺏어가지고 기성세대에게 매표하는 정치인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그분들이 입고 먹을 것을 줄여가지고 저에게 더 나은 것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야합해 놓은 것을 보면은 더 내고 더 받기라는 구호를 내셌지만은 더 받는 것은 기성세대고 더 내는 것은 미래세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반대의 야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연금 내려온 만큼 낼 날이 남았고 딱 가운데 정도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앞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내고 제 뒤에 오는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선배들에게 받은 것처럼 저에게 빚을 물려주시기보다는 좋은 것만 물려주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것만 물려주겠습니다. 빚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외쳐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더 나은 것을 물려주자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예전에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위선과 거짓에 가득 찬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그런 정치가 일반화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호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따위 사이비 경제학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대한민국 발전시켜 봅시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말 하겠습니다. 상대 정치인들은 뭘 더 주겠다, 무조건 해주겠다, 내내만 하지만은 저는 더 주지 않겠다, 덜 주겠다, 그리고 내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담 가능한 선에서 복지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집에서는 다 상식인 것들인데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서는 지금까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더 내도 된다. 왜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거니까. 이런 멍청한 괴짜 경제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절단내려는 세력이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로 여러분의 압도적인 투표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제 궤도에 올려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저 이제 이 위선적인 세력과 싸우는데 제 정치 운명과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앞다퉈서 저 위선적인 세력과 싸우고 만약에 제가 넘어진다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가 너무 다쳐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저 대신 앞으로 나가서 싸워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를 쏘십시오. 저를 가장 아프게 비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최전선에 서서 저 위선적인 세력이 물러날 때까지 끝없이 뒷물결로 앞에 있는 저 위선자들을 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공간, 바로 이 신촌이라는 공간, 새로운 마을이란 뜻이겠죠. 자, 우리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마을, 새로운 대한민국,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제가 그 길을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주변에 한 분 한 분 설득해 주시면서 이 방향이 옳은 길이다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와 함성을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 만나러 온 이 자리가 지금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기존에 공연을 하기로 했던 청년들이 양보해 줬거든요.